왜 내단열 외단열을 하느냐? 지붕, 바닥, 벽 단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열 부분은 어디일까요? 벽에다 스티로폼을 붙이고 단열 벽지를 붙여도 큰 효과를 못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곽 소장입니다. 계략 한 250개, 박스로 계산하면 17박스, 금액으로 봐도 200만원에 육박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우레탄 폼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단열 시공을 위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지만은 단열 규정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단열 규정을 보면은 대구 시내나 803 꼭대기나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까운 남해나 통영 바닷가나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도 경남 산청이니까 벽체 두께는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가등급 스티로폼 100mm가 되는 거지요. 그 기준은 통영 또는 남해 양지 바른 바닷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경남 산청에 있는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내진설계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겪지 않은, 다만 올 수 있다는 지진 강도를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도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거기에다 안전열도 더했겠죠. 왜 내단열 외단열을 하느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곽 소장의 관점에서 위치와 고도에 따라서 때로는 남부지방도 중부지방처럼, 중부지방도 남부지방처럼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벽체나 지붕의 경우에는 외단열에 단열 규정의 80에서 90%, 내단열에서 30에서 40%, 전체적으로 규정보다는 항상 10 내지 20% 오버스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열재의 두께나 종류가 아니라 단열재를 붙여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곽 소장의 단열 작업에 대한 기본 마인드입니다. 단열 규정을 보면은 외벽 단열, 지붕 단열, 바닥 단열, 천간 단열로 크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붕, 바닥, 벽 단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열 부분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지붕 단열입니다. 지붕 단열이 외벽 단열보다 거의 2배는 더 중요합니다. 무슨 근거로? 왜일까요? 남부지방의 단열재 두께를 보면은 바닥 단열 95mm, 외벽 단열 100mm로 두 부의 두께를 합치면은 195mm로 지붕 단열 180mm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계략 외벽과 바닥을 합쳐야 지붕 단열과 비슷하다는 얘기이고, 지붕 단열이 바닥이나 외벽 단열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가 너무 춥다고 벽에다 스티로폼을 붙이고 단열 벽지를 붙여도 큰 효과를 못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마 천정에 단열 벽지를 붙이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주들과 시공업체마저도 공사를 할 때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외벽 단열에만 집중을 합니다. 일체 타설로 한 천정 단열은 두께 확인도 어렵고, 지붕 위 외단열은 우선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붕 단열이 거의 2배는 더 중요한데, 각종 동영상을 봐도 대부분 벽체 단열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건축주들이 제일 가까이서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시용자 입장에서 건축주들에게 보여주기 쉽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외벽 단열만 잘하면은 지붕, 바닥 단열은 당연히 잘했을 것 같죠. 어쨌든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청도 화양 전원주택은 어떻게 단열을 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곽 소장은 바닥 난방을 해야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초 하부 단열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초 하부 단열은 동결심도가 깊어질수록 온돌층과 단열층의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추결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 하부 단열이 단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 측면 단열이 정말 중요한데, 아시는 분도 별로 없고 하시는 분은 더 없습니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부분이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쨌든 난방 열원이 있는 난방층과 그 열 손실을 막는 바닥 단열층은 가까이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돌층 형성 과정이 많이 복잡해 보일 겁니다. 100mm 내외의 방통 두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몇 가지 추가 공정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 공정은 곽 소장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빠뜨리지 않는 바닥 온돌층 시공 매뉴얼입니다.
기초 측면 단열재를 외벽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붙입니다. 기초 측면 단열재가 아니고 온돌층 측면 단열재라고 얘기를 해야겠지요. 바닥 난방의 열이 구조체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돌층 두께에 해당하는 400mm 내외로 돌렸습니다. 외벽과 내벽의 교차부에는 400mm 정도 꺾어 들어와서 열결을 완화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항상 길게 내려오도록 배치를 해서 집안을 통한 외단열과 내단열 사이의 열교도 최소화되도록 고려를 했죠. 즉 온돌층 측면 단열재 위에 내단열이 올라타게 됩니다. 온돌층 중에서 바닥 단열재 하부에 바닥 제습층에 통기를 위해서 배치되는 유공관입니다. 유공관 사이의 블럭은 유공관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단열재의 처짐도 작고 190mm 내외로 석분 두께를 일정하게 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 레벨이 되기도 합니다. 석분 깔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석분은 주변의 모든 자재들 중에서 습기를 가장 많이 빠르게 흡수를 하지만은 저 유공관을 통해서 한옥의 대층 마루의 통기관처럼 외부로 내보내겠지요. 엑셀 배관 하부에 있는 바닥 단열재, 그 하부에 있기 때문에 주택의 단열과도 무관하죠. 매트 기초 표면에서 1층 바닥을 400에서 600mm 높여야 할 때 저는 단열재 하부에 석분을 채워 넣는 방법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 기초의 두께는 동일 조건이라면 남부지방이든 중부 이지역이든 동일하지만은 동결 심도는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마당의 레벨과 거실 바닥 레벨 사이에 단차를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비용적인 면에서나 제습의 효과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바닥에 석분을 깔면은 반드시 석분 자체의 습기도 제거해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석분의 습기를 제거하면은 유공관을 따라서 저렇게 표시가 납니다. 석분의 제습이 충분히 다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하얘졌습니다. 바닥 단열재를 깔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열재 사이의 열교 때문에 단열재를 이중으로 깔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합니다. 정말 성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초 하부 단열이 맞느냐, 기초 상부 단열이 맞느냐, 말들이 많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난방 배관 하부에 최대한 가깝게 인접시켜 가지고 매트 기초를 포함한 구조체로 빠지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기초 하부 단열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도 전원주택 기초 하부에 단열재를 깐다고 가정을 하면은 레미콘이 165루베, 비중을 루베당 2.3톤으로 보면은 대략 380톤, 철근이 14톤, 구조체의 무게만 394톤에 달하는데 40평 주택에 스티로폼 계략 80장, 장당 약 4.9톤, 한 장의 스티로폼 위에 승용차 3대가 올라타고 있는 셈입니다. 견뎌낼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도면은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2층 규모의 주택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건축사들도 종종 있는데 제가 아는 구조기술사 중에서는 계급품을 누르면서 절대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닥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 상부 단열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 측면 단열재를 외벽 내부 쪽에 배치하고 통기를 위한 유공간, 흡습을 위한 석분, 기초로의 열 손실을 막을 단열재까지 깔고 나면은 엑셀 난방 배관을 합니다. 청도 전원주택의 방통 두께는 100mm 내외입니다. 단열재 위에 50에서 60mm 얇게 타설된 방통은 사람이 걸으면은 통통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미세한 크랙들이야 생기겠지만은 얇기 때문에 미장면 크랙이 아닌 50에서 60mm 두께 통째로 갈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통이 통째로 갈라지면은 심한 경우에 크랙 사이에 단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엑셀 배관 고정은 고정용 유어핀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인 와이어 메쉬를 깔고 결속선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어핀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어 메쉬를 깔면은 난방 엑셀이 위로 떠오를 수 있죠. 그 떠오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늘막을 덮어서 방통 무탈 타설을 하지만은 청도 전원주택은 철근을 600mm 피치로 깔고 철근에 와이어 메쉬와 엑셀을 결속했습니다. 난방배관이 부력으로 떠오르는 것도 억제하고 20mm 정도 단열재에서 띄워주는 그런 역할도 겸해서 합니다. 엑셀 배관도 물을 채워서 수압 체크도 하면서 떠오름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400mm 내외의 온돌층이 매트 기초 위에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돌청 측면 단열재 위에 내단열재를 올려 태우고 천정까지 연장시키면 완벽한 내단열청이 형성이 됩니다. 난방배관 하부의 바닥 단열재, 벽체 내단열재, 천정 슬라브 하부 단열재, 잘 보시면 마치 아이스박스 같지요. 일주일 서분 보양을 하고 나면 건조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통은 일찍 탓을 할수록 좋습니다. 바닥 단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만 거의 10분이나 걸렸네요. 저도 재밌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발주분이 없어서 좀 지루하죠. 그래서 바닥 단열보다 더 중요한 외벽 단열, 외벽 단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지붕 단열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벽체 단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판넬을 단열재로 쓰면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벽체 단열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쓰는 단열이 바로 지붕 단열입니다. 이중구조의 지붕, 이중 단열, 언뜻 보면은 공사비가 2배 들어갈 것 같지요. 다락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2부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 소장이었습니다.